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속내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비위, 또 이 무마 의혹과 관련된 윤리위 이 사건이 수요일 날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정치 운명이 걸렸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자기를 건들지 마라,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준석 당대표 모레 오후 7시에 윤리위가 열립니다. 이항이 윤리위원장과 지금 굉장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신 사건은 윤리위 대상도 아니고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 절차인 경고도 자신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 윤리위원장은 당 대표가 임명을 합니다. 자신이 임명한 윤리위원장한테 자신의 목이 날아가야 되는 그런 아주 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항희 위원장은 윤리위는 모든 당원에 대해서 징계할 권한이 있다, 자기를 임명한 당대표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징계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이준석 대표에게 듣겠습니다. 윤리 개최되면 가서 저는 공개 회의하자고 할 겁니다. 윤리위. 그러니까 떳떳하고 문제 없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떳떳하지 않고 이런 게 있으면은 소위 말하는 대로 강용석 후보 복당 받아주는 게 제일 편하죠. 저한테 만약 뭐 속된 말로 꿀리는 게 있으면은 구분 받아주면 제일 편하죠. 도대체 어떤 부분이 이제 윤리 다루겠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은 뭐 윤리가 상당히 오히려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흑화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예. 제가 흑화하면 그것도 재밌을 겁니다, 진짜. 예. 저같이 여론 선동 잘하는 사람이 흑화해가지고 진짜 그러고 다니면은 예?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기대도 될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안 그럴 테니까 제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예. 네, 자신이 흑화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검은 마음을 먹어서 검은 뭐라 그래야 악마가 되겠다는 건가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흑화하지 않게끔 해라. 자신이 선전선동이 굉장히 유능한데 뛰어난데 자신이 흑화하게 될 경우에는 자기가 선전선동을 통해서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을 전부 혼내주겠다, 이런 뜻이 좀 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기자간담회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히 저는 조금 섬뜩합니다. 이 흑화라는 표현을 잘 몰라서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가요? 흑화라는 표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주로 쓰고 있고요.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무협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좀 등장했던 개념 같고, 또 요즘은 이제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하고.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선한 사람이 이제 아주 나쁜 마음을 먹어서 나쁜 역을 하는 이런 문제를 흑화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당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제아의 경우를 몰리면 나도 그럴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자신이 임명한 윤리위원장이 예. 자기를 치는 경우에는 정치에서는 탄핵 말고는 있을 수 없는데, 예. 이준석 당대표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하고 나서 예. 대통령이 뽑히면 대통령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다시 한번 이렇게 내부 시스템을 정비할 동안 외국을 다녀온다든가 좀 이렇게 해서 조금 시간 틈을 두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석 당대표는 그 부분에 대한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 후보로 등장할 때, 입당할 때부터, 그리고 이제 선대위를 꾸려서 가장 치열하게 선대위에서 열심히 선거운동해야 될 때 이제 그 선대위 체계 때문에 한번 엄청난 갈등을 겪었고, 예. 또 선거 과정 와중에도 몇 번 있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입장에서는 이준석 당대표를 가지고 앞으로 1년 이상 더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를 봤다면 이준석 당대표가 좀 눈치 빠르게 내가 그럼 좀 더 다른 데 가서 좀 공부도 하고 배워와서 다시 오겠다,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안 물러나니까 이제 이 갈등이 극대화된 거고요. 미국 같은 데는 이야기하자면 이제 당의 당대표가 없습니다. 대통령제 나라에 대통령이 존재할 경우에는 전국위원회라고 회의체만 있지 당대표가 없는데, 한국은 강력한 당대표가 존재하게 되면 대통령하고 뭐가 짝이 맞으면 당인데 안 맞으면 이건 갈등 관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결론은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 물러설 수 없는 거고, 그냥 정면 충돌하는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앞서 신성범 의원께서는 이준석 대표와 이 당 최고 지도부와 윤핵관들의 갈등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두수 총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작용을 해서 이준석 대표를 빨리 쫓아내려고 하는 그 움직임 속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들리네요. 시스템 본인이 직접 뭔가 명령을 내리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시스템 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통령제 시스템적으로. 예, 그러면 이제 흔히 쓰는 말로 이심전심이죠. 대통령이 말은 안 했지만 예. 윤핵관을 중심으로 알아서 이준석 대표, 말 안 듣는 이준석 대표를 빨리 내보내자. 예. 이제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이런 이제 해석이 굉장히 언론이나 뭐 유튜브 방송에 성하던데 많던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든 것을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호불호 이런 걸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쉬운 해석이 된다는 점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이라고 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했던 행동,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설사 마음에 안 들고 좀 주변에서 끊임없이 이준석 대표 갖고는 당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손 치더라도 또 내가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저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당이 지금 온전하게 조용히 가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 요소가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부산성 땅에서 알고 있을 거라는 저는 그 상식적인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뭘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편이에요.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두 분 말씀 중에 어느 쪽에 더 기울어져 있는 것인지 나중에 윤핵관 분들을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예. 자, 이준석 대표 문제로 좀 가겠습니다. 수요일 날 윤리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징계 수위가 있습니다. 제일 약한 것이 경고인데 당 대표직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당 대표가 경고를 받았으면은 과연 남은 임기 1년을 마저 채울 수 있겠느냐 도덕적 논란이 있어서 당 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같이 나옵니다. 당원권 정지, 탈당, 제명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당원권 정지나 탈당 권유 또는 제명까지 갈 것인가를 놓고는 의견이 조금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2013년 7월 이 성접대를 받았다라고 가로세로 연구소 측에서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그러나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관련된 사람을 이준석 대표의 정무실장이 만나서 뭐 투자 확약서 비슷하게 7억 원의 확약서를 써준 거니까 증거 인멸 무마 뭐 그런 시도 그 부분도 또 더 큰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글쎄 윤리하고 변호사 법적인 판결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자, 이 성접대를 받았느냐 그리고 그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거액의 돈 투자 계약서를 써준 것은 도덕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윤리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쟁점이 되는 건데 어느 정도 수위의 결정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당시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그 검찰 기록을 보면은 좀 의심스러운 내용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더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은 그 정무실장의 처신이에요. 왜 정무실장이 그 사건의 당사자들을 만나가지고 안 해도 될 그런 투자 계약서 그것도 금액이 7억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 아닙니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것이 정무실장 개인의 처신일 것인가 아니면 이준석 대표의 어떤 지시나 아니면 협의가 있었던 것인가? 그다음 또 하나를 보면요, 제가 윤리위 규정을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을 봤더니 징계 사유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당 위신을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징계를 줄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징계의 종류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은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그리고 경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제명이나 탈당 권유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니까 과연 제명까지 될까? 만약에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까지 받으면 제명 대상이 되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개월부터 3년까지의 당원권 정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한 달이나 한 두세 달 정도 당원권 정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만약에 이제 혐의가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경고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이제 경고를 받게 되면은 그러면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표가 당을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 좀 독특한 조문이 있어요. 20조에 보면은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당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준석 대표한테 어떤 그 징계 처분이 내려져도 그 본인이 이제 당 대표니까
그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가지고 그 처분 자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이론적이긴 하지만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지금 이른바 윤핵관들과 이준석 대표와의 여러 가지 그 갈등 같은 그 국면들도 사실은 그 윤리위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 윤리위 징계가 무혐의로 나오게 되면은 이준석 대표는 힘을 받게 될 것이고 경고라도 받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뭐 윤핵관들이 뭐 어떻게 하는 걸 떠나가지고 완전히 힘 빠지고 그 다음에 본인의 처신을 재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가지 않을까. 그래서 22일 그 회의가 윤리위 그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이 빠지고 막 그렇게 위축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흑화하고 이제 선전선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지금 최고 지도부는 굉장한 경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